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법조인 해결사 2화 새로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30살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18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불안 증세와 강박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약했고 이상하게 이유 없이 일이 안 풀리고 해서 무당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라도 광주에 있는 박아무개 동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전에 갔던 다른 점집에서 저에게 신가물이 있으니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찾아간 곳이 이곳입니다. 저에게 구슬해야 한다고. 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구슬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다시 한번 찾아가 1,300만 원의 거금을 들여 구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슬한 이후입니다. 구슬한 후 몇 달이 지나 구슬한 신당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는데 저를 때리고 욕을 하며 내가 구슬 잘해줬는데 왜 다시 귀신을 붙여왔냐고, 다시 구슬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고 분명히 구슬하면 점차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굿이 잘 안 돼서 또 해야 한다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요구한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을 빚을 내 두 번째 구슬했고 또 몇 달 지난 후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광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가니 또 귀신이 붙었다면서 굿을 또 해야 한다고 욕을 하고 저를 때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굿을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굿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도 없는 제가 거금을 들여 굿을 했을까요? 그런데 구슬하고도 계속 구슬해야 한다고 하고 제 잘못으로 굿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세 번째로 저에게 굿을 다시 하라고 했을 때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저를 협박하고 굿을 안 하면 죽을 거라는 무속인에게 돈이 없어서 다시 굿을 못하는 거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굿을 했는데 두 번 다 잘 안 됐다고 또 다시 2천만 원을 들여 굿을 하라고 한 그 무속인, 도대체 저에게 얼마나 뜯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빚을 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효험은 없다고 하고 저 때문에 굿이 안 됐다고 하는 그 무속인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게 굿은 실질적으로 두 번 했네요. 첫 번째는 1,300만 원 주고 굿을 했고, 두 번째는 2,500만 원 주고 또 빚을 내서 굿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천만 원 요구하면서 굿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 비수에 그친 거죠. 항상 무속 사기인 경우 일반 사기하고 이제 다르게 취급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속의 어떤 개념 거기서부터 이끌어 와야 되겠죠. 대법원 판례가 이제 무속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게 토속 신앙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정신 세계를 다루는 거다. 그래서 어떤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바로 그냥 사기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고 굿을 하는 과정에 직접적 또 간접적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 위안, 이런 게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첫째, 객관적으로 무속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의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례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무속 행위자가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고 또 스스로가 또 효과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믿지도 않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어떤 재산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해서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근거해서 이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무속 행위를 했는데 굿을 했는데 귀신이 또 붙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해준 사람이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지는 뭐 굿을 하면은 석 달 뒤에 애가 들어선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속업계에서는 첫째
그 결과의 달성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안을 얻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기죄로 기소했다가 1심이나 2심 아니면 대법원에서 무죄난 사례들이 더러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하나는 굿을 안 하면 아들이 죽는다 이러면서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그걸 시형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돈을 받아놓고 무속행위를 안 했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돈을 받고 무속행위를 안 했다든지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스스로가 이게 효험이 없다고 믿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범주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걸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례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증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굿을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증거가 확보돼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무속인이 그 자기가 굿을 했다는 부분, 왜냐하면 무속행위를 할 때에서 뭐 무속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안 쫓아갔죠. 그러면 그걸 했으면 그걸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무속행위를 했습니다. 뭐 이런 증거를 남겼었다면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안 했죠. 그랬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입증을 못해서 실형 선고받은 실제로 제가 현직 검사 때 상담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속 관련 사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증거 확보한다는 그게 중요하고요.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구술을 할 때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구술을 할 때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참고 사항은 되지만 그것이 굿 비용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면은 실제 판례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몇 억을 받았는데 그 무속인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또 찾아가서 굿을 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게 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액은 굿 비용은 일종의 참작 사유는 되지만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유무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굿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물이, 그러니까 증거 사진이나 증거 영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